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 23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보스틱 여는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 막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총재의 연설 이후로 이 급격히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긴축이란 이슈가 시장에 뜨겁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초반에 비리비리했던 증시가 이렇게 특정 시점 이후에 확 치고 올랐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상승 마감했으니까 상승 종목 수 당연히 더 많고 하락 종목 수 적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좀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예, 오늘 아침 나온 뉴스인데 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던 걸 많이 장중에 되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증시는 아무튼 금리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단지 어젯밤에 움직임이 좀 주춤했던 거죠. 그래서 금리에는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좀 달려있는 이런 모습이 이런 양봉이 나온 거죠. 하여튼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은 요게 상승의 이유가 됐습니다. 보스틱 여는 총재가 자신은 여전히 25bp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뭐 약간 좀 제 생각에는 좀 그 상승의 명분이 좀 약간 좀 억지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다고 말이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단지 약간 좀 상승의 재료가 조금 좀 약하지 않냐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긴축우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첩이 돼 있다고요. 예를 들면 긴축 우려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기준금리 6%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런 불안감이 하나가 반영돼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긴축 우려는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없어진 거 이런 것도 제법 그 어떤 금리 인하로 긴축 우려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번에 50bp 인상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큰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이런 불안감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긴축 우려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50bp 인상론 이거 하나 제꼈다고 물론 이것도 완전히 제낀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가 좀 약해졌다고 어젯밤 미국 증시가 크게 골랐다.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썩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걸 핑계로 올랐다는 게요. 뭐 그렇지만 일단 그냥 받아들이면 되긴 됩니다. 아예 말이 안 되느냐? 말이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이 되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25bp 인상한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장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 한마디에 올랐으면 또 말 한마디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되고 저것 때문에 뭐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오르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뭐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좀 다 볼게요. 어제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있고 그래서 어젯밤 내용들 좀 말씀드리자면 이 유로존 물가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이 CPI, 코어 CPI 보시면 지난번 값이 5.3이고 예상치가 5.3인데 5.6 나왔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냥 CPI도 지난번 8.6이었는데 8.5 나왔으니까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예상치를 또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긴축 우려가 좀 자극이 됐죠. 그래서 이 물가 지표 나오고 나서 금리도 오르고 증시는 떨어지고 이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독특했던 게 달러가 좀 크게 올랐다라는 거. 사실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달러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입장에선 좀 이게 맞나 싶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증시가 꼭 뭐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라는 법 없으니까 일단 뭐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추세가 지속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하루 이틀 정도 움직임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시장 마음이니까요. 하여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오르고 증시 떨어지고 금리가 막 오르면서 긴축 우려가 자극이 됐는데 자극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몇 가지 물가 지표라든가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왔다. 미국 고용 시장 튼튼하구나. 이러면서 이것도 긴축 우려를 자극하는 재료로 활용이 됐고요. 요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레이블 코스트니까 고용 비용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것도 약간 어떤 코스트, 뭐 비용 뭐 이런 거니까 물가, 가격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상치가 1.6이었는데 3.2까지 나왔으니까 제법 높게 나온 거죠. 이것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했죠. 긴축 우려를 자극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저 밑에 개파락에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하락 출발해서 빌빌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장중에 보스틱 총재인가가 나와가지고 25bp 인상론이다. 50bp 인상이 아니고 25bp 인상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증시는 일단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그 주요한 내용들이죠.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어제 이제 사실 미국 장중회가 중요한 건데 이런저러한 이런 뉴스 혹은 뭐 저 위에 있는 유로존의 물가 지표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이게 이미 미국 장 시작되기도 전에 긴축 우려가 너무 많이 퍼졌다. 장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금리가 다 올라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장중에 뭐 선반영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 증시가 시작되고 나서 긴축 우려가 나와야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증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긴축 우려 때문에 발발발 떨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장중에 뭐 할 거 없지 않냐. 그럼 장중에 다시 되돌린다라는 거죠. 뭐 이런 측면으로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보면은 나스닥부터 볼게요. 어젯밤 상승을 하면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하락하고 있던 거를 이걸 약간 돌파한 척하고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극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젯밤 상승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뭐 강하게 상승 베팅하거나 강하게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어젯밤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추세를 전환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양봉을 빨리 박살을 내야 되는 거고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양봉을 어젯밤의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젯밤 나온 이 양봉 상승의 전환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 하락 목표치 측면에서도 11,780인가 11,800인가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이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선 부근에까지 거의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이거 하락의 목표치를 충족시키고 나온 반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긴 해야 된다. 하락 보시는 분들이 아직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빠지는 거 하락이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부터는 어떤 변화의 신호가 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는 해야 됩니다. 증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나스닥을 보나 아니면은 S&P를 보나 똑같습니다. S&P를 봐도 그래요. S&P도 3,900이란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걸 하루 만에 다 되돌리고 다시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 의미 있는 매수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 보시는 분들도 상승 보시는 분들도 다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드렸으나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는 아이고 이거 이제는 하락이 자연스럽지 않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왜냐?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야 된다고요. 다만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주변 상황들을 보면 아직까지 좀 증시가 상승 전환할까 의심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어젯밤 증시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어젯밤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을 거라는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해봐야 되긴 해요. 어젯밤 움직임을 이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축 우려 1번, 2번, 3번, 4번 뭐 쭉 있잖아요. 50bp 인상론, 뭐 6% 기준금리, 뭐 연내 금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어요. 얘네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예. 또 그리고 뭐 여전히 지금 증시가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올라오면서 2년물 금리가 전고점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 되면서 증시가 빠졌잖아요.
2년물 국채금리 혹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죽었냐? 안 죽었단 말이죠. 여전히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 똑같이 위로 눈 시퍼렇게 뜨고 얘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어젯밤에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물론 하락 출발입니다만은 시간이 돼서 이건 어쨌든 지금 의미가 없고 하여튼간 이런 조건을 갖고 이런 조건을 갖고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그대로지 않냐. 그러니까 어젯밤 상승은 조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이 양봉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죠? 약간 좀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양봉을 기준으로 상승 베팅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하락 베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포기할 때입니까? 양봉 봤다고?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빅스는 아래쪽으로 쭉 하락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빅스가 다 죽었냐?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잘 봐야 될 자리입니다. 여전히요. 어젯밤 상승했다고 막 세상이 크게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달러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달러 같은 걸 봐도 105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 왠진 모르겠지만 달러가 또 강세를 보여갖고 유로존 CPI가 예상치를 높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아무튼 달러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달러가 나 강하다 그러고 있으니 이것도 아무튼 증시에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이런 점들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05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싸움 내용이 괜찮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는 측면에서 괜찮다는 거죠. 105란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지금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고 매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잘 봐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점들도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금리의 측면에서도 그래요. 금리도 어젯밤 보시면 10년물은 크게 급등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이건 채권 가격이니까 이건 보시면요. 하여튼 그래서 여전히 채권이 죽어 내려가고 있고 이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과연 증시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을 갖고 증시가 안정적으로 계속 반등할 수 있을까? 어젯밤 상승이 맞을까? 우리 의심은 충분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일단은 방향 전환의 어떤 가능성, 증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은 나왔지만 의심스러운 면들이 있으니까 아직 당장 도장 찍을 건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여전히 증시는 단기 하락 추세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다만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힘들어서 일부 좀 되돌렸다. 어젯밤에 좀 조정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금리가 어쨌든 어젯밤에도 10년물 금리 많이 오르는 등 긴축 우려가 여전히 있지만 이게 정말 시장이 증시가 정말 강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잘 버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긴축 우려 이러는 걸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지금 약간 긴축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이 아직까지는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긴축 우려를 임의적으로 무시를 한 거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 있을 거고 정말 증시가 강해서 좋은 이유 때문에 증시가 지금 강한 거라면은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답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근데 일단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상승 출발하긴 하겠죠. 그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한국 증시 상승 출발할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이 달러가 올랐다는 점, 금리가 좀 오르긴 올랐다는 점은 아무튼 여전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한국 증시가 반드시 오를까?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갭상승 출발은 하긴 하겠죠. 한국 증시가. 이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갭상승 출발은 하지만 달러가 크게 움직였고 금리가 어쨌든 금리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장중에 그 상승폭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중요한 저항은 어디였죠? 어제도 확인을 했죠. 한 318, 319 부근입니다. 여기서 이 거래를 이제 못 넘고 있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일 수 있다. 이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잘 보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수는 뻔하죠. 쌍고점 일단은
어제 거의 뭐 확인을 해놓은 상태고 이 자리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면 될 겁니다. 일단 상승 출발할 거니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갈 거면 1110인가 1100짜리를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그 환율도 그렇죠. 예.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의 관점이기 때문에 계속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뭐다? 더 올라갈 거면 1320원, 30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한작해야 넘어가겠죠. 여기가 지금 저항입니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 보셔야 되겠죠. 여전히 계속해서 풋옵션들이 자리를 잘 지키는지. 풋옵션들이 보시면 이 어딘가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박스 붕괴되는지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박스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뭐 맨날 체크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 없고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